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귀가 간지러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가 간지러우면 참기 힘들죠. 다른 부위라면요,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요. 귀 속이 간지러우면 이건 쉽지 않죠. 남들이 나의 뒷담화를 하게 되면 간지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귀는 왜 가려운 걸까요? 귀가 가려운 이유는요, 다양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습기와 연관이 깊습니다. 수영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가도요, 귀를 자주 후비게 되고요,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이어폰을 빼게 되면 조금 있다가 귀가 가렵게 되는데, 이때는요, 습했던 귀가 건조해지면서 귀 안쪽 피부가 당겨지면서 간지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세균이나 진균류가 번식을 해도 나타날 수가 있는 증상이죠. 이럴 때 귀를 파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습기 때문에 귀가 가려운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2주라고 해서 귓구멍 여기 앞에 볼록 나와 있는 곳을 가볍게 긁어주어도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균이나 진균류에 의한 습진의 경우에는요, 귀를 파게 되면 귀 안에 있던 균과 곰팡이가요, 다른 곳으로도 퍼지게 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귀를 파시는 분들 계시죠?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면봉을 쓰기도 하는데요, 다른 물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급할 때는 볼펜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귀를 마구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귀는 파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꼭 귀를 파야 한다면 면봉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편입니다. 다른 도구는 외이도의 피부에 상처를 내어서요,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는 가급적이면 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귓밥 또는 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귀지 또한 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지는요, 몸이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지가 나쁘고 더러운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소리인데요, 귀지는 외이도에서 분비된 땀과 귀지샘에서 분비된 분비물, 외이도도 피부처럼 각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습기에 의해서 뭉치게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귀지에는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비롯해서요, 면역 글로불린, 지방 등의 성분들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외이도 표면이 너무 습해지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요, 먼지라든지 세균, 곰팡이 등이 고막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귀지가 없으면요, 귀가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귀지는 외이도의 습도를 조절하는 데도 사용되어지는데요, 가정에 숯을 놔두게 되면 습할 때는 숯이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건조할 때는 적절하게 습기를 내놓듯이요, 귀지도 귀 안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는 건조한 편입니다. 고막이 축축하면 잘 울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북에 가죽이 팽팽하면 물을 뿌려서 적정한 장력을 유지해야 잘 울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막도 적당히 건조해야 잘 울리기 때문에요, 귀는 건조한 것입니다. 혹시 성냥이 젖어서 불을 켜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냥을요, 귀 속에 넣어두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불을 켜게 되면요, 쉽게 불을 켤 수가 있게 됩니다. 귀는요, 건조한 환경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귀지입니다. 귀 속 피부는요, 조직이 얇고 혈액순환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기관이라서요,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쉽게 나고요, 염증이 발생하기가 쉬운 곳이죠. 반복적으로 귀지를 파게 되면요, 귀지를 만드는 귀지샘을 자극해서요, 오히려 귀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이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요, 잘 보이지도 않는 귀 속 안쪽까지 깊숙하게 넣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했다가는 고막에 상처를 내거나 손상을 입히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귀 안쪽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 귀를 파게 되면요, 웨이도염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웨이도염은요, 귓바퀴와 내부 고막을 연결하는 바깥쪽인 웨이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 안에 물이 들어가서 웨이도가 습해지게 되면요, 세균이 잘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귀를 심하게 자극하게 되면 피부 세포에 손상이 발생해서 세균이 침투하게 되어가지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이도염 초기에는요, 가렵기만 하지만요, 면봉이나 귀이개로 자극하거나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심해지지 않더라도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악성 웨이도염으로 진행되어 코는 물론이고요, 머릿속까지 염증이 침범하게 되어서요, 안면마비와 같은 보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지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요, 음식을 씹을 때 턱의 움직임 등에 의해서요, 저절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일부러 굳이 파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귀지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귀지에 의한 웨이도 폐색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귀 안에 귀지가 귓구멍 안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도구를 통해서 붙어 있는 귀지를 억지로 떼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주의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귓구멍 속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귓구멍 속에도 잔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털은요, 외부의 물질이라든지 먼지 등이 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귀에 붙어 있는 귀지를 억지로 제거하게 되면요, 귀지와 함께 엉켜있던 털도 같이 제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에 붙어 있는 귀지도 억지로 떼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 청소를 자주 하는 습관이 강한 편이어서요, 웨이도염이라든지 칸디다균 감염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한 귀 청소로 인한 만성 귀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귀 청소 관리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귀 속에 직접적인 도구를 넣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이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가볍게 귀 주변 외부 부분만 닦아내시면 되고요. 샤워를 했거나 물놀이 이후에는요, 가볍게 면봉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시는 용도로 귀 가까운 부분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안면마비나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귀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